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착잡하고 분노가 치미는 선거입니다.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이 친윤계의 발호를 걱정을 하면서 이 투표를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표를 또 몰아주면 이 친윤계가 멀쩡하게 다시 좀비처럼 살아 일어나서 한동훈을 배척하고 당권을 또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친윤계와 꼴통 보수들에게 쇼크를 가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소신도 저는 존중합니다. 오늘은 보수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 해도 보수가 단결을 했습니다. 51.6%, 박정희 대통령의 5.16을 상기시키는 그런 득표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집권 내내 선거의 여왕 40대 0 놀라운 스코어도 기록을 했고, 자, 모든 것이 재앙의 뿌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에 따른 탄핵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 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리고 세계 10대 국가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 이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어떻게 보자면 정말이지 하찮고 창피한 일로 탄핵을 당해버린 것에 대한 정신적인 쇼크, 충격, 트라우마, 이것이 보수를 때렸습니다. 자, 그때서부터 이제 합리적 보수와 이 꼴통 보수들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합리적 보수들은 박근혜 탄핵의 교훈을 챙기면서 보수가 개혁을 해야 되고 보수가 다시 집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노선을 택한 반면에 꼴통 보수들은 무조건 현실 부정 그리고 이상한 음모론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래서 그것을 속두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머리가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연한 사고, 현실적인 사고, 합리적, 이성적 사고를 배척을 하고 감정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속두증이 발현됐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2018년, 2019년에 팽배했던 5.18 북한 특수군 이 개입 음모설이었습니다.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어떤 이 극우 유튜버들은 무슨 5.18 때의 젊은이들의 사진을 확대해서 현재 북한군 지도부의 누구누구 사진하고 같다라고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코미디의 시절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 속두증의 중요한 증상이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2020년 총선 때 공천을 잘못해서 한교안 체제가 총선에서 참패를 했는데 이제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냐고 무슨 이 민경욱 의원 이런 사람들 주동이 돼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하는 아주 해괴망측한 이런 비이성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것을 반박하는 증거와 해명과 이런 것들이 60여 개의 사례가 다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서 춤을 춰댔습니다. 나중에는 당시에 당대표로서 총선 참패에 제1차 책임이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뛰어드는 기가 막힌 또 코미디가 발현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 부정선거 약장수들은 유튜버로 크게 돈을 벌었고, 윤석열이 사이비 보수, 어떤 날카로운 보수 의식과 현실에 대한 정치 감각이 떨어지는 이 바보 윤석열이가 이 한남동 관저에서 핸드폰으로 부정선거 약장수 유튜버들을 보면서 정신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죽어야 낫는 병입니다. 아직도 무슨 이 지난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결과에서 또 참패했는데 그때 또 보니까 또 무슨 어떤 유튜버는 아무런 주장과 근거와 이런 것 없이 그저 사전투표가 몇 퍼센트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 석두증의 세 번째 증상, 가장 최근 증상인 윤석열에 미친 계엄질과 그런 윤석열을 옹호하는 것과 윤석열이 계엄 이후에 보여준 행태, 이 비겁과 교활한 것을 옹호하면서 한남동 관제에 가서 윤석열 지지를 외쳐댔던 이 친윤계 국회의원들과 꼴보들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탄핵을 가장 거세게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이 윤석열을 감쌌던 김문수를 최종 후보로 선택함으로써 이 석두증의 세 번째 증상, 이 윤석열 증상, 이 윤주접 증상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친윤 구태 청산을 하지 않고서는 대통령 선거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일입니다. 중도층은 이 국힘이 이 친윤 구태들의 망상춤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만 지켜보고 있는데 이 김문수 후보와 친윤계들은 절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대선은 필패고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 당권 싸움에 눈이 가 있는 것이지요. 시청자 여러분, 윤주접바 부정선거 영화를 보아야 되는 이 윤주접바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직도 마지막 증상으로 열심히 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일거에 이런 친윤 구태들, 꼴보들의 석두증을 일거에 수술로 고치겠다고 집도한 칼을 들고 나선 한동훈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를 배척하고 이 마약성 진통제로 이 석두증을 그냥 지탱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74세의 노수연 의사를 이 환자가 꼴보 환자가 택했습니다. 결과는 이제 병상에서 고통에 빠져서 신음하고 소리 지르고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병실에서조차도 쫓겨나겠지요.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집도의 한동훈을 다시 부르느냐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석두증에 괴로워하고 고통에 소리 지르는 이 꼴보들, 마약성 진통제 김문수를 택한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